반갑습니다. 네. 저는 혹시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전국에 있는 구묘예요. 회원들이 전국에서 이제 5천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도서 연구회는 이제 어린이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어린이 책을 읽어요. 읽고 토론을 나누고, 아까 이제 목록을 전해드렸는데, 이건 서울의 사무국에서 이제 전체 목록위원회에서 목록을 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좋은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책을 이제 어떤 책을 익힐까, 어떤 책이 좋은 책이지, 어떤 책을 익혀야지 좋지, 이럴 때 이제 워낙 어린이 책은 홍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책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은 작아졌는데 2010년도까지는 굉장히 두꺼웠어요. 이제 80년대, 90년대, 2010년까지 계속 묶어서 내다가 11년, 12년, 13년을 이제 그림책 목록, 이제 창작, 그 다음에 지식책 이렇게 묶어서 합본으로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신간 위주로 작게 그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책 한 권을 읽어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20분인 거예요. 한 권 읽어주면 10분 정도밖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주기는 잠깐 접어두고 예,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연히 이번에 인문학 이제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부산 선정 올해 책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책을 이제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거를 잠깐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서 제가 이 공간이 혹시 북카페일까 하는 생각에 이제 제가 쓴 책을 이제 기증하려고 몇 권을 갖고 왔어요. 했는데 북카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로 드리는 걸로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예, 제가 선물을 처음에 이제 그 영도의 해돋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6.25 전쟁 때 형성된 그분들 1세대, 2세대 분들을 인터뷰해서 낸 해돋이 마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연못의 비밀이라고 이제 백두산 천지에 갔다 오고 나서 썼던 하늘연못의 비밀과 그 다음에 청소년 소설 버디라는 스쿠버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산의 인물 독립운동가 최천택을 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나중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서 살 것인가를 보면서 이제 그 얘기예요. 학교 건축은 뭐와 같다라고 이 작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가는 건축물을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학교 건물은 교도소와 같다. 이 얘기를 거기에서 딱 첫 장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건축은 교도소다. 왜 학교 건축을 교도소라고 이 작가가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생겨요. 왜? 학교 건물이 어떻게 교도소라고 얘기하지? 했을 때 이 작가가 하는 게 들어보니까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얘기가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학교 건물을 왜 교도소라고 이 작가가 건축 작가가 했을까요? 네?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직사각형 똑같아요. 사각형 거기에다가 쓰담쓰담 네. 선생님 나중에 해돋이 마을 선물 드릴게요. 네, 그 똑같은 직사각형이에요. 운동장이 있고 사각형 건물 4층 5층의 건물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있어요. 같은 점이 또 있어요. 건물 말고 거기에 있는 사람과 학생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운동장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과 운동장이 있다라는 네. 맞아요. 교복과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과 식판과 딱 정시에 9시에 이제 아무튼 애들 수업을 해서 가서 이제 똑같은 예,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애들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있지만은 거기는 교도소 이제 복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식판에 먹고 이제
다시 이제 가면은 자고 하는데 애들은 이제 학원 갔다가 오고. 그래서 지금 학교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건축가가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건축물은 어떤 거냐 했을 때 어떤 건축물을 아이들에게 줘야 될까? 학교 건물을.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좋은데 이거는 애들이 통제가 안 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이제 전자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종이책이 과연 사라질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사라질까? 종이책이 사라질까? 그러면 인문학이 없어질까? 학교에서 지금 국문학이 대학에서도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학은 우리 삶에서 과연 서서히 사라지는 문학으로 혹시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야, 그래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묻히지 않을까?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다. 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구분을 안 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혹시 사라지지 않는다. 예.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4차 혁명 다음에 오는 게 5차 혁명이 농업혁명이라고 네. 하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은 흙이나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도 처음에 네. 종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네. 칠성각과 비슷해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책으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인문학은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4차 이제 혁명이 오더라도 인문학 도서는 필요하고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전에 종이책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미국의 학자가 절대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지금에 와서 조금 더 느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 키우시죠? 이제 선생님들은 좀 크신 것 같고, 예. 자녀분들 키우는데 뭐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초등학생 어머니, 네, 중학생, 유치원, 학교 안 간 아이들, 네. 그러면은 초등학생과 학교 안 간 미취학 아동들인데,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거를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 위주로 내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여기 깐난 애기니까 나는 어떻게 키우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건강이 제일. 건강이 제일이다. 네. 자유롭게. 어머니들은? 저는 언어를 좀 잘했어요. 언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또요? 관계. 관계 맺기. 네. 그리고 또요? 인성이 발라야 된다. 어머니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성, 관계 맺기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 맺기나 인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책과 함께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책 읽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익혀야 될까? 이게 어머니들이 제일 고민이에요. 이제 주로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서교육과 학부모 교육, 학교 이제 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제 교육을 이제 가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책 읽어주기를 처음에는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고 학교에 책 읽어주기 어머니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어머니들이 교실에 가서 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동화동물 시동무라 그래가지고 이런 창작책을 아이들에게 일일이 읽어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얘기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주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 읽어주는 게
어떻게 읽어주냐가 아니라 이제 창작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그림책 읽어주는 거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취학 아동이고 저학년일 때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죠. 그림책을 읽어주지만 중학년 이상이 됐을 때 창작을 읽어주면 아이들의 그 상상력 있잖아요. 들으면서 상상력, 그럼 듣기 훈련과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거를 이어서 애들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요 건축가가 얘기하는 게 다양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창의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 한 꼭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안 읽어준다 했는데 잠깐 여기에서 읽어드릴게요. 여기 접어올 건데 잘못했네요. 그냥 읽어줄게요. 보자. 여러 해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바다를 누비며 다니는 배의 밑창에는 녹이 많이 쓴다. 배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두에 정박했을 때 밑창에 쓴 녹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상태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깡깡이 할머니로 불린다. 몇 년 만에 입항해 부두에 정박한 배에는 녹슨 부분을 떼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깡깡이 망치로 두드려서 제거하는데 그때 깡깡깡 소리가 난다고 해서 깡깡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다. 혹시 상상이 되세요? 배의 밑창에 녹슨 거를 제거하는 깡깡이 마을. 이제 영도에 가면 깡깡이 마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깡깡이라는 이제 누구지? 작가가 깡깡이라는 책도 청소년 소설로 내긴 했어요. 이것처럼 책을 읽어줄 때 이 조그만 애도 그냥 그림책 읽어주는 것도 좋고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은 작은 애들은 보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림책 위주로 보여주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책 읽어주세요? 어머니. 책 안 읽어주세요? 읽어주죠? 책을 읽어주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책 다 읽었어요. 잘 들었지? 놓고 다른 책 골라와봐. 이렇게 하세요? 아니, 깡깡이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들한테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질문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른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네. 자, 질문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부분 그 책에 대해서. 저는 질문 안 해요. 그냥 읽어주는 걸로 만족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냥 읽어줘요. 그리고 참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줘요? 혹시 저는 어떻게 읽어준다라고 혹시 얘기하실 분 계세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때. 재미있게 읽어주려고 해요. 그쵸? 예, 재미있게 어떻게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디스처도 하면서 네. 그렇게 읽어줘야만 집중을 조금 하지, 안 그러면 조금 안 하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있어요. 네네. 애들은 우리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여자는 부엌에 요리를 하면서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다 그러죠. 남자들은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최석은 대표님. 안 된대요. 한 가지만을 이제 거의 해야 된대요. 근데 여성들은 거의 많은 일을 해요. 아이들도 네, 그래요. 아이들도 뭐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어머니가 이제 엄마들이 책을 읽어줘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네, 학교에서 우리가 책을 읽어줄 때 그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어떤 애들은 자기 숙제 못 해왔어요. 숙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잠깐 쳐다보고 다시 이제 막 해요. 그러다가 한 번 또 집중해서 한 번 보고 그거 하고 있다는 걸 귀로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하면서 그래 이제 뭐야 천재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뭔가 손놀이로 다른 걸 하면서 듣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집중해서 안 들어? 야 여기 와서 빨리 앉아서 들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도 충분히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책
읽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애들이 보통 책 읽어주세요, 책 읽어달라고 할 때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책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도 싶지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맞아요. 나중에 책 한 권 드릴게요. 네. 다 됐나? 4권? 기억 다 됐나요? 네. 더 주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관심. 엄마와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이 그립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책 읽어달라면 내가 바쁜데 나중에 읽어줄게. 하다가 나중에, 뭐 그렇죠. 너가 읽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애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책 읽어주기가 이제 유아 때 아니면 미취학 때 저학년 때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학년이 높아갈수록 읽어주기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들 만나면 5, 6학년에게 더 책 읽어주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5분,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더 필요해요. 저는 고3 때 우리 애가 고3 때 항상 이제 제가 어도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책을 읽어줘서 뭔가를 발제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우리 애가 주말에 기숙사에 있으니까 주말에 와가지고 밥 먹고 식탁에서 밥 먹고 나서 책을 읽어줬었어요. 책 읽어주고 이제 의견을 듣는 거예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와 엄마와의 둘만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는 아이와 둘이 데이트를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대신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야 돼요. 책을. 내가 먼저 읽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애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너는 어떤데? 엄마는 이거를 읽었더니 깡깡이 마을을 읽었더니 이 깡깡깡 엄마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 너는 어땠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A 이야기를 그냥 질문을 하고 던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내가 먼저 읽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 소통하는 게 잘 되면은 나중에 인간관계 있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럴 때도 굉장히 아이들과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들어가게 건축물에 그거에서 학교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제 1학년 교실을 1학년 학급은 따로 1층 단층으로 2학년 따로 3학년, 4학년, 6학년까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건물이. 따로 있고 가운데 숲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된다면은 아이들이 생각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획기적인 생각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제 부산교육청 교육감이 새로운 혁신학교에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학교 생길 때 이제 아파트 같은 건물이 아니라 다양한 건축물로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분이 굉장히 짧은데 제가 보통은 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이 안에 뭐를 넣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고민이 됐었어요. 네. 혹시 질문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아까 5분 남았다 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가 고학년이 돼서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를 자리에 앉혀놓고 읽어줄 필요 없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나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고학년이 되면은요,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은 더 이제 그 애들의 성향에 따라서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많이. 근데 저는 책을 억지로 익히지는 말라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고학년일수록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책을 억지로 읽어줘봐야 책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놀 때는 잘 놀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애들이 잘 노는 애들이 잘 커요. 그렇지만 이제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책 읽어줘 했는데 책 읽어주려고 하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 거와 그냥 막 뭔가 하고 있는데 그냥 읽어주는 거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요. 필요 없겠죠.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읽고 싶어서 읽는 거와 책 읽어줘 하는데 얘가 뭐를 하고 있고 내가 읽는 거하고는 애들이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열어놓고 듣는 게 이제 달라요. 읽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요 자신한테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강독 모임을 하는데 소리내서 내가 읽잖아요. 집중력, 그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 자녀가 내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네네. 네. 네네. 저도 좋아하는 책은 문과생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애한테는 편식 독서를 좀 하고 싶지 않아 네네. 여러 가지 장르를 네. 이제 저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만 집어서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거를 그냥 좋아하는 걸 계속 그것만 익혀도 될지 아니면 안 관심이 없는 분야를 다양하게. 예. 네. 4살이라 그랬죠. 4살인데 4살이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창작과 옛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라 그래요. 창작 지식책은 되도록이면 읽어주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어머니들이 딱 그 단계가 있습니다. 창작, 뭐 읽고 지식책, 이렇게 철학책, 인문학책 이렇게 고전 이렇게 다 읽어요. 근데 지식책을 빨리 읽는 애들은 나중에 가서 창의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현실적인 아이들이 돼요. 상상력을 잃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을 빨리 익히게 되면 이 창작 동화나 그림책에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아니야. 저는 상담 많이 해봤어요. 초등학교 가서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애는 너무 상상력이 없어요. 뭐 해오라면 창의적이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로 이제 어릴 때 어떤 책을 주로 익히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지식책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대요. 내가 4살, 5살 때 과학 지식책 여러 가지 지식책을 익혔더니 아는 게 많잖아요. 애들은 빨리빨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식책은 되도록이면 늦게 익히는 게 좋다라고 해요. 창작책과 그림책, 옛이야기책 이런 책을 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 창작 속에도 지식 창작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홈페이지 가서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더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책만 나눠줄까요? 혹시 아까 이 책이 어머니들 4분인가요? 와서 골라서 이거는 영도 해돋이 마을 이야기 거기 6편 작가들이 같이 냈던 책이고요. 백두산 갔다 와서 쓴 하늘 연못에 비비는 환타지 고학년 소설이고요. 이거 버디는 청소년 소설이에요. 스쿠버에 대한 이야기. 이번엔 따끈따끈하게 나온 건데 부산의 독립운동가 최천택 민주공원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동판이 있는데 한번 골라가시면. 제가 골라서 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 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공부는 결국 집중력 브레인러닝 부산센터 부산 행사 정보 플랫폼 놀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